지금 군대가 있는 큰아들도 사실은 피부과 가서 스케일링이랑 압출 치료를 좀 했는데 절대 피부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아무래도 즉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압출되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하나하나 짜다 보니까 굉장히 아프긴 하거든요. 저도 화장품 업계에 가다 보면 저희 스스로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광고 있는 일단 제품은 좀 믿고 거르세요. 안녕하세요, 희쌤입니다. 전편 영상에서 저희 아들과 같이 아이 여드름, 학생 여드름에 대해서 저희 많은 정보를 나름대로는 잘 정리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위에서 되게 많은 또 질문을 좀 주시고, 오늘 또 PD님께서 그 질문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여쭤보시겠다라고 하셔서 아마 오늘 영상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춘기 자녀를 둔 자녀분들이 지금 많이 여드름에 관해서 고민하시고 있는 게 네네. 우리의 여드름 언제쯤 좋아질까요? 네네. 사춘기가 끝나면 괜찮아질까요? 네네. 이거 궁금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은 제가 전편 영상에서 저희 아들도 똑같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춘기 때가 가장 좀 절정이기는 해요, 여드름이. 근데 그 한 논문에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여드름이 나는 애들도 있고 소아 때부터도 나는 애들이 있기도 하고, 사춘기 이후에 어떤 좀 잘못되어 있는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정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여드름이 성인 여드름으로 계속 악화될 수가 있어요. 말씀처럼 이제 사춘기 때는 한 100명 중에 80명이 여드름이 났다. 한 18, 19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그 100명 중에서 한 뭐 40명, 30명 이런 식으로 좀 확률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식습관, 과도한 유제품 섭취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성인 여드름으로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꼭 피부과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집에서 관리하는 걸로 안 될까요? 질문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피부과를 가야 되는 거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는 해요.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첫 번째 애들은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애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피부과 가지 않고 여드름 단계별로 봤을 때 우리 아들처럼 5단계 중에서 한 2단계 정도가 됐다. 좁쌀 여드름이 많고 일부 한우성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집에서 케어가 가능하고요. 한우성 여드름까지만 있어도 집에서도 케어가 가능해요. 근데 그 개수가 첫 번째 한우성의 여드름의 개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여드름 흔적의 개수가 많다든지, 흔적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염증 후에 오는 색소 침착이거든요. 아니면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피부과를 가서 전문적인 시술이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분을 데리고 네. 피부과 가서 압축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효과는 좋은데 애가 너무 아파한다고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군대가 있는 큰아들도 사실은 피부과 가서 스케일링이랑 압출 치료를 좀 했는데 절대 피부과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아무래도 즉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압출되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하나하나 짜다 보니까 굉장히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한 4단계 정도로 꿀팁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스킨케어라고 하죠. 메디컬 스킨케어. 그런 스킨케어에서 해주는 그 단계를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모공을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드름이 지금 심하게 나거나 한우성 여드름이 있고 이걸 다 짜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은 요거 다이소 가면 이제 요런 거 팔아요. 스팀 타월, 이거 순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저도 얼굴 되게 큰데 이렇게 다 커버가 가능하고 이렇게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뜻한 물에 묻혀서 전자레인지에 한 20-30초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스팀 타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굴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놔두면은 이게 모공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공을 연 상태에서, 두 번째로는 요것도 참 요즘 저희 때는 없는 이런 부품들이 되게 잘 나오는데, 그 깨끗한 명봉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던 거 계속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끝에는 이거를 짤 수 있게끔 한 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봉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짜주는 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압출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압출된 여드름을 집에 있는 알코올로 좀 닦아주고, 압출 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인위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압출해서 뺐는데 이거 그냥 오픈해서 두면은 또 세균이 침입이 돼서 이게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여드름 흔적도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흉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갖고 계시는 티트리
앰플이라든지 아니면 시카 성분, 그건 뭐 저는 이제프로 이렇게 갖고는 있어요. 그때 저희 아들 발라준 거. 아니면은 이제 저는 뭐 다이소에서 좀 싸게 산 건데 뭐 이런 뭐 익스트라 슈퍼 라인 같은 블랙헤드 전용 피지 제거거든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화장품이긴 하지만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열어서 그 스팟으로 발라주고 패치를 붙여주면은 이제 균 침입을 막아주면서 진정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단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압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블랙헤드가 생성되기 전에 계속 깨끗하게 세안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이런 닥터지 되게 마일드하거든요. 필링 계속 해당되는 부위 하루 이틀 정도로 해서 계속 좀 관리를 해주시면 피부과 가서 아프지 않게 집에서 케어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드름에 좋다는 또 화장품이나 또는 네. 세안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천해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먼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저도 화장품 업계 가다 보면 저희 스스로 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광고 있는 일단 제품은 좀 믿고 거르세요. 여드름을 제거한다. 여드름을 치료한다. 여드름 흉터를 제거한다. 그리고 여드름 흔적을 제거한다. 여드름을 완치시킨다. 이런 5가지는 절대 화장품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드름 제거, 여드름 치료 이건 반드시 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흉터 제거, 여드름 흔적 제거 이거는 약으로만 또 안 돼요. 이건 또 피부과 전문의들의 시술이 들어가야지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 완치 같은 경우에는 약과 화장품과 이제 시술이 이렇게 돼서 완치가 되는 건데 일단 이런 5개 표현을 쓰는 것들은 그렇게 화장품이 광고를 하는 데는 믿고 거르세요. 만약에 화장품 중에서 이제 쓰신다고 했을 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3가지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은데 세안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들 여드름은 계속 재발됐다가 좋아졌다가 악화됐다가 좋아졌다 악화돼야 이러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가성비 있게 관리해주는 게 좋잖아요. 이 메디필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어요. 익스트라 슈퍼 9이라는 이 여드름 진정 클린저인데 얘 같은 경우는 클린저 내에 굉장히 약상성으로 유지되면서 그 여드름의 완화가 좋은 그런 뭐 바하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클린저 같은 경우에 잘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또 썼던 피로프 2회 정도 블랙헤드 중심으로 있는 데를 좀 써주시면 이런 세안제는 이 정도만 돼도 꾸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 중에서 올리브영은 워낙 이렇게 브랜드마다 되게 많이 다 돼 있고 그런 라인들이 워낙 잘 되어져 있는데 제가 다이소를 가서 보니까 다이소에서 여드름 화장품 고르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여드름의 그 기능성에 너무 포커스가 돼 있고 집중돼 있는 제품들만 있어요. 뭐 이런 클린저라든지 이런 이렇게 벗겨내는 필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처럼 앰플이라든지 제거를 해준다는 느낌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드름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피부 장벽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보습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라인들이 많이 거의 없어요. 다이소는. 그래서 저는 아기가 많이 민감하다 그러면 뭐 이런 너무나 잘 아시는 피지오겔 제품이라든지 이런 장벽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보습제들 꾸준하게 보습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 이렇게 뭐 블랙헤드 스파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앰플 정도로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먹는 거랑 여드름이랑 진짜 상관이 있나요? 뭘 피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거는 상관관계 100%입니다. 오히려 저는 200%.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그 전문가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여드름이 워낙 재발이 심하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쪽도 많이 연구를 하세요. 논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여드름이 심하다. 그리고 내가 여드름 치료를 피부과에서 받고 있다. 그러면 치킨, 피자 같은 정글푸드 정말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급격하게 혈당 수치를 높이는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유나 유제품들 그 혈청 단백질 IGF를 높이는 것들이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 가다하게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를 과도하게 먹는 것들은 좀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먹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걸 안 하는 나머지 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천연재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식물로 오면 가지, 녹차 이런 것들은 여드름에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다라고 논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녹차, 뭐 가지, 뭐 옥수수, 굴, 뭐 고단백, 저칼로리들 갖고 있는 이런 제품들의 우리 자연 원료에 드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여드름이 났을 때 네네.
굳이 무리해서 치료할 필요 없이 네. 잘 꾸준하게 잘 세안만 잘 해주면 자연적으로 뭐 치유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 것도 사실 방법이 되나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여드름이 나는 원인이 각질이 쌓여서 호르몬을 인해서 피지가 많이 나오고 그 피지 때문에 스킨에 각질이 쌓이고 각질이 쌓이면서 피부에 모공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을 막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균은 피아크니스라는 균이 있어요. 얘가 공기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이 막으니까 얘가 이 안에서 막혔네? 라고 해서 얘가 엄청 증식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막 나면서 결론은 이제 그게 여드름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세안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피지를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이 각질 자체가 모공을 맞지 않게 해주는 1차적인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안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옛날은 막 우리 다이알 비누 하듯이 막 뽀득뽀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게 다 화장품은 지금 다 약산성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이나 미산성이라는 표현도 좀 쓰기는 하는데 그런 약산성에 맞게끔 이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주면서 세안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안제랑 그런 기능이랑 여름이니까 당연히 자외선 차단 잘 해주면서 케어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저희 그냥 꿀팁 중에 하나인데 막 땀나고 나서 바로 안 닦거든요. 잘. 이런 거는 그냥 다이소 가면 되게 싸거든요. 이거 팩처럼 돼 있어요. 이거 효소 클린저라고 이렇게 파우더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가 한 2,000원이에요. 5개.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뜯으면 이런 형태 엔자임이라서 효소 파우더인데 이렇게 가루예요. 예, 이렇게 가루거든요. 요거 물에 닿으면 이게 거품이 돼요. 근데 얘가 되게 좋은 거는 피지를 마일드하게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잖아요. 그 약산성 장벽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얘가 피지를 굉장히 말끔하게 제거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땀이 많이 나고 운동을 하고 혹은 밖에서 막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해서 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 이런 거 하나 준비물로 챙겨줘서 제거해주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모공을 막지 않을 거니까.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녀의 여드름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신 그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은 아이들의 피부는 속담으로 저희 그 3살 피부 여든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단에서 우리 엄마들이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조금 바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시다가 아이들의 피부 상태를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만져도 보시고 초기에 조금 관리를 잘 해주시면 굳이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치료나 시술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이 사회생활을 나가다 보면은 톡에 보면 요즘 또 보이는 이미지들도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스킨십 안아주라는 게 아니고 피부를 많이 해요. 손으로 잠깐 깨끗한 손으로 만져주시라. 만져줘서 뭔가 느낌이 있고 만져지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바로 케어를 좀 해주십사 라는 좀 요청을 드리고 PD님처럼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죠. 오늘은 그 전편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 때 여드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가성비 있고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